미국 현지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미국의 물가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월가의 의견이 많습니다. 과연 연준은 9월 FOMC에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네, 지난 10일경에 발표되었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2021년 작년 7월 대비 8.5%가 오르면서 40년 만에 이제 최고치였던 9.1%였죠. 지난 6월에 비해서 많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8%대의 CPI 지수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우선 하향세로 돌아섰고 또 시장과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8.7%보다는 낮았다는 사실이 시장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경제는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 그런 약간 다소 이제 긍정적인 분석과 또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가능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최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유가,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중순 이후 갤런당 $5 2센트였죠. 한 5불을 넘은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 중이고 또 곡물 선물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옥수수의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 지난달 중순 이후에 20%, 25% 이상 하락했고 그동안 계속적인 핫했던 밀 선물 가격도 37%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일에 발표되었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전달에 비해서 0.5%를 하락하면서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4월 이후 거의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어떤 지표들만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물론 이제 좀 변화들이 7월 한 달 만에 변동폭 또는 변화들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또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인플레이션의 둔화 기조가 어떤 FRB의 빅 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FRB의 어떤 금리 인상 계획을 다소 늦추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좋은 베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더 잡기 위해서, 더 낮추기 위해서 성장을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경제 논리를 고수하고 있는 만큼 오는 9월 FOMC 미팅에서도 0.5% BP 또는 0.75 BP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또는 8월 통계 자료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 다소 수정할지 또는 계속 나아갈지 저희가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8월 물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고용 관련해서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7월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일자리 증가세를 확인했지만요. 최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결과를 나타낸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8일에 발표되었던 7월 고용지수의 내용은 한마디로 서프라이징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고용시장의 뚜렷한 어떤 회복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규 채용의 경우에는 52만 개 이상 증가를 했고 또 지난 3월부터 실업률도 꾸준히 감소해서 50년 만에 최저치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특히 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난해 7월 대비 5% 이상 증가한 것은 나름대로 이제 이 노동 시장이 좀 더 확실히 견고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 7월 FOMC 미팅 이후에 파월 의장이 여러 번 공개된 것처럼 다음번 회의까지 발표될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률을 이제 결정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8월에도 이처럼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달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그 고용 지표와 또 노동 시장의 어떤 그 안정화 지표가 계속 보여진다고 하면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연준의 금리 인상폭 조정이 보다 더 구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더 견고해진다면 그 FRB의 자이언트 스텝이 어쩌면 더 큰 힘을 얻을 것 같고,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어떤 금리 인상이 더욱더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실제 미국 고용시장의 상황도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적지 않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그 특정 업종에는 그 구인난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작년 이맘때 고용시장을 저희가 Great Resignation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던 그 대량 퇴직의 문제들,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많이 우려했었던 것들을 기억한다고 하면은 올해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예로 그 팬데믹 이후에 거의 2년 동안 그 IT 기업들 중심으로 그 채용이 다소 편중이 되면서 고용 시장의 어떤 혼란을 이렇게 가중시켰던 그런 저희가 기록이 있는데,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크고 작은 어떤 가문을 발표하고 또 신규 채용 등을 이제 보류하겠다라는 그런 그 발표를 계속하면서 사원들이 계속되면서 2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그 잡 미스매칭의 문제들도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고용 시장에 어떤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낮은 실업률과 또 신규 채용의 트렌드는 당분간 이렇게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미국의 2분기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그런데 대출 금리 인상에 따라서 부담을 가진 이 가격이 이 상승폭은 둔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서 미국 주택 시장에 수요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2분기 그 주택 가격의 변동을 기준으로 3, 4분기와 또는 하반기 예측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5월 이후 최근 3개월의 주택 시장의 상황이 이제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그 대표적인 부동산 온라인 그 플랫폼 기업인 리얼토닷컴에 따르면은 7월에 미국의 주택 매물, 인벤토리의 증가율이 3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그 7월 매물로 나온 주택 숫자가 2021년 작년에 비해서 30% 이상 늘면서 팬데믹 이후 그 비정상적으로 이게 심각해졌었던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을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빠른 속도로 해결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FRB의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작년 12월에만 해도 3% 초반에 머물렀었던 그 주택 몰기지 이자율이, 평균 몰기지 이자율이 불과 7개월, 6개월 만에 5% 후반 또는 6%로 2배 가까이 상승하다 보니 그 이제 주택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6월 이후, 지난달 이후에는 그 주택, 부동산 시장이 어떤 소위 말하는 그 비수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제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 부동산 협회인 NARA 데이터가 이달 말경에 이제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 비교해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6월 자료만 보더라도 매물이 전달 대비 10% 가까이 오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달 말에 발표될 이 NARA 보고서에서도 주택 매물 증가율이 꽤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미국 주택시장의 거래가 올 들어서 눈에 띄게, 3, 4분기 접어들면서 눈에 띄게 줄었고, 매매 협상도 니고시에이션도 확실하게 쿨다운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부동산 공급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코로나 이전부터 부동산 공급 부족, 이 매물 부족이 있었던 만큼
수요와 공급 균형이 이런 문제들을 잡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1,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주택 가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지만요. 반면에 최근까지 치솟던 휘발유 가격의 경우에는 3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허리케인 시즌 등 변수들이 참 많아서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는 중인데요. 휘발유 가격 하락과 관련된 미국 현지 상황도 궁금하고요. 또 박사님께서는 향후의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참 변동성이 더 큰 그런 휘발유 가격인 것 같고요. 올해 초 유가가 갤런당 그 5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달러를 이제 돌파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기에 맞춰서 급락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미국 휘발유 가격이 이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3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있는 그 오하이오 콜럼버스 지역의 정유소들에서는 지난주에 3달러 이하, 2달러대 가격을 그걸 제공하는 그런 그 주유소들도 저희가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고요.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 확실히 소비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이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어떤 그런 기대 심리를 낮추게 되었고, 또 결국에는 소비 심리를 개선할 것이다라는 논리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런 어떤 리테일 업체들의 움직임 또는 마케팅 움직임 또는 쇼핑몰의 소비 행태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8월 말 개학과 개강을 앞두고 막바지 여행 시즌을 지나고 있는 여행업계, 항공업계 또는 레저 산업들의 이런 업계에서 여행 경비 지출 또는 매출이 이제 증가되면서 8월 달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를 유가 하락과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의 휘발유 가격의 추이는 앞으로 정유사들의 공장 가동률, 국제 정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케인 등과 같은 어떤 날씨와 기후 변화의 상황들에 따라서 유가의 등락과 변동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물론 현재 소비 시장과 고용 시장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휘발유 가격이 짧은 시간에 크게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팬데믹 이전보다 같거나 또는 높은 수준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외부 변수들도 많은 만큼 단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미국 경제의 다양한 이슈들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 겸임교수이자 제시회계법인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